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결국 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려했던 불안 심리가 확산되면서 수산업계 종사자들은 침울한 분위기입니다. 국가보훈부 장관이 광주광역시가 조성 중인 정율성 역사공원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행보를 걸어온 항일운동가 김원고 의열기념공원은 국가 현충시설로 관리되고 있어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등 국가폭력 피해자를 치유하기 위한 국립트라우마센터가 내년 상반기에 광주에 문을 엽니다. 하지만 운영 예산이 35% 수준으로 줄어들 위기에 처하면서 단독자리 사업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농촌 일손을 돕는 일명 농아리, 전공을 살려 재능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농촌 인력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실무 경험을 쌓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결국 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려했던 불안 심리가 확산되면서 손님마저 뚝 떨어져 업종 변경을 고민하는 등 수산업계 종사자들은 침울한 분위기인데요.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는 연일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도심의 한 횟집 거리. 점심시간이면 평소 활기를 띠던 골목이지만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식당 내부로 들어가 봐도 한산합니다. 방사성 오염수 방류가 마침내 시작됐다는 소식에 생선을 손질하는 상인의 손길도 무겁습니다. 업종 변경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대까지는 일단은 최선을 다하겠지만은 암만 해도 올해 넘어가면 좀 힘들지 않냐. 또 다른 가게도 사정은 마찬가지. 제철을 맞은 전어를 대량으로 들여왔는데 찾는 손님들이 크게 줄었습니다. 잠이 안 왔어요, 어제 저녁은요. 어제 저녁부터 막 계속 이제 안심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다 불안해하지, 다. 그렇잖아요. 나부터서도 다 우리 자식들이 먹고 이렇게 했는데. 순천을 비롯해 광주, 전남에서는 연일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를 규탄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모든 인류의 현재와 미래 세대의 생존을 위협하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습니다. 80%가 넘는 국민들이 우리나라 해역에서 생산되는 해산물조차도 우려된다. 정부는 방사능 검사를 늘려 우려를 불식하겠다고 하지만 전국 수산물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전남은 더욱 충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했던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서 생업에 직격탄을 맞은 종사자들은 망연자실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조성 중인 정율성 역사공원을 놓고 국가보훈부 장관이 공개 비판을 한 뒤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정율성과 비슷한 행보를 걸어온 항일 운동가의 기념관은 국가 현충시설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정율성 역사공원에 대한 논란 박성호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김원봉과 정율성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뭘까요? 일단 두 사람은 일제강점기 시절 항일무장 독립단체인 의열단에 소속된 인물들이었습니다. 또 광복 이후에는 월북을 했다는 점, 이 때문에 국가로부터 독립유공자로 인정되지 않았던 점도 공통점 중 하나입니다. 두 사람 모두 고향에서 기념사업이 진행됐다는 점도 비슷합니다. 김원봉의 고향인 경남 밀양은 150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의열기념공원을 조성했고, 정율성의 고향인 광주광역시에서는 48억 원을 투입한 정율성 역사공원을 올해 완공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두 사업을 바라보는 윤석열 정부의 시선은 사뭇 다릅니다. 의열기념관은 국가보훈부 관할 국가 현충시설로 인정받은 반면 정율성 역사공원은 보훈부 장관이 자신의 SNS를 통해 비판하는 대상이 됐습니다. 사실 정율성에 대한 광주의 재조명은 오래전부터 시작됐습니다. 2009년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조성 사업에 정율성 거리와 전시관 조성 사업이 포함돼 2012년 완성됐고, 2005년부터 시작된 정율성 음악회는 보수, 진보 정권 가릴 것 없이 매년 꾸준히 열려왔습니다. 지역 출신의 뛰어난 음악가인 만큼 이념을 떠나 중요한 역사문화 유산이라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현직 장관의 공개 비판을 시작으로 정부, 보수 정치인,
보수 언론까지 가세하면서 정율성 역사공원 사업은 전국적인 관심사가 됐습니다. 보훈부는 헌법 소원을 검토하고 있고 행안부는 감사를 위해 광주시에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음악회가 시작되고 이름을 딴 거리가 생긴 지도 이미 10수년. 월북 독립운동가로 훨씬 유명하고 기념사업 예산 규모도 큰 의열 기념공원도 아닌 전액 시비로 만들어지는 48억짜리 공원이 완공 4개월을 앞두고 때 아닌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종북 빨갱이 프레임으로 광주와 호남을 고립시키려 했던 옛 구태 정치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광주의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이념 논쟁이 커져가는 가운데 정율성 선생기념사업회가 정율성에 대한 평가는 역사에 맡기자고 제안했습니다. 정율성 선생기념사업회는 오늘 성명서를 내고 2002년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중국인들이 가장 먼저 광주에 온다는 의사를 전해왔고 정율성을 발견하기도 했다며 정율성 선생은 중국에서 3대 음악가로 성장해 한국과 중국의 교류에도 도움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여 년이나 이뤄진 기념 사업을 하루아침에 중단하는 것도 한중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지나친 이념 논쟁을 벌이는 것도 좋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시민 3명이 폭우로 불어난 광주천 물에 고립됐다가 구조됐습니다. 오늘 낮 1시 20분쯤 광주광역시 임동 광운교 아래 시민 3명이 고립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긴급 출동해 50여 분 만에 무사히 구출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구간은 전날부터 비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출입이 통제되고 있었지만 이들은 더위를 피하려고 무단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등 국가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그 가족들의 치유를 위한 국립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가 내년 상반기 광주에 문을 엽니다. 하지만 문을 열기도 전에 운영 예산이 35%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반쪽짜리 사업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옛 국군 광주병원 부지에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국립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5.18 민주화운동 등 국가폭력 피해 당사자와 그 가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국가시설로 광주 본원과 제주 분원으로 나눠 운영됩니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 개관을 앞두고 운영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46억 8천여만 원. 하지만 현재 기획재정부가 책정한 예산은 16억 6천여만 원으로 필요 예산의 35%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예산으로 광주 본원에 배치할 수 있는 인력은 당초 23명에서 13명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23명으로 제출했는데 기재부에서 반영안이 그렇게 결정이 됐고요. 좀 줄어서 대체 방안을 검토해 봐야겠고 인원이 그렇게밖에 안 된다고 하면 특히 연구 용역 당시 적정 규모 인원이 60여 명으로 제시됐던 것과 비교하면 운영에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정부가 건립뿐만 아니라 운영 과정에서도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대한민국 민주화 역사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치유의 계획은 당연한 국가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예산 삭감이라는 이유로 개관부터 이렇게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랜 시간 트라우마 속에 갇혀 살던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첫 국립시설이 반쪽짜리 사업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친일 식민사관 논란을 빚고 있는 역사서 전라도 천년사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도 제기됐습니다. 광주 전남 국회의원들과 바른역사 시민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들은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전라도 천년사의 학술적 행정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권 폐기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전라도 천년사 편찬위원회는 5년여에 걸친 편찬 사업을 종결하려고 했으나 전라도 천년사 곳곳에 친일 식민사관이 배어 있다는 시민사회 단체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폐기 운동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민주당의 길이 4개월 만에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9월 영장설과
혁신안을 놓고 당 내부가 뒤숭숭한 가운데 열린 토론회라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광주남 국회의원 중에서는 송갑석 의원 1명만 참석했습니다. 이상환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길이 지난 4월 20일 토론회를 가진 지 4개월 만에 다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김종민, 조웅천, 이원욱, 박용진 등 비명계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된 토론회에 광주 전남 국회의원으로는 송갑석 의원만 참석했습니다. 토론회 주제는 여론조사 민심 분석이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에도 민주당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 원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치르며 고착된 비호감과 내로남불이 지지율 정체의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비호감과 내로남불이 계속되면 여당보다 야당에 불리하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진보나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그중에서 비호감 정서를 갖게 된다면 투표장에 더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어떻게든지 변화가 필요하다, 쇄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 했고요. 참석자들은 별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의미를 축소했지만 이재명 대표 거취에 대한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 9월 영장설과 체포동의안 표결이 점차 가시화되는 가운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비명계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새벽 시간대 시청 관계자들이 광주시청 내 보육대체교사 노조원들의 농성장을 강제 철거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 등에 따르면 오늘 새벽 1시쯤 광주시청 관계자 3명이 청원경찰의 신분 확인에 응하지 않은 채 광주시청 1층에 설치돼 있던 보육대체교사 텐트 농성장을 치우고 벽보를 뗐습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이들을 광주시청 관계자로 파악했지만 공무원 신분인지의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농번기인 여름방학 기간 대학생들은 농촌의 일손을 돕기 위해 일명 농활을 가곤 했죠. 최근에는 이 농활이 미용과 마사지 등 전공을 살려 재능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대학생들의 농활 현장을 정경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농협 강당에 미용실이 차려졌습니다. 대학생들은 정성스러운 손길로 어르신들에게 커트와 염색 봉사를 합니다. 반대편에는 여기저기가 아프고 쑤신 어르신들을 위한 스포츠 테이핑과 마사지가 한창입니다. 봉사활동에 나선 건 모두 관련 전공의 교수와 학생들. 그만큼 믿음이 가는 재능 기부에 어르신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이 어깨, 무릎 그런 데가 아파가지고 근데 이렇게 정성스럽게 해주니까 시원하고 좋네요. 너무 감사하고. 특히 인기가 많은 건 돋보기 맞추기와 네일아트. 한 명씩 거만을 하고 어울리는 테를 골라 돋보기를 선물합니다. 난생 처음 네일아트를 받고 행복해하는 어르신들의 표정을 보면 시간 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학생들은 말합니다. 손을 많이 쓰시는 작업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손에 되게 좀 무관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예쁘게 받으시니까 되게 행복해하시고 좀 천연대로 돌아가신 것 같더라고 하셔서 되게 좀 뿌듯한 것 같아요. 전기공학과 학생들은 농촌 어르신들의 집을 찾아다니며 전등을 점검하고 낡은 전등을 LED 등으로 교체하며 재능 기부와 함께 경험도 쌓았습니다. 저희가 전기과니까 전등도 교체하면서 어떤 실무적인 경험도 쌓을 수 있고 또 어르신들에게 좋은 봉사를 할 수 있어서 저희에 너무 보람차고 또 기억에 남을 그런 활동인 것 같습니다. 논과 밭에서 구슬땀을 흘리던 대학생 농활이 전공과 특기를 살린 재능 기부로 새롭게 바뀌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해남 솔라시도에 1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 집적화 단지가 들어섭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남 솔라시도 홍보관에서 전남도와 한국전력 7개 투자 기업 등과 함께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165만 제곱미터 부지에 데이터 센터 파크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삼성물산과 LG CNS 등 7개 투자 기업은 사업비 10조 원을 들여 40메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 25개 동을 오는 2037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올해 첫 광주 전남권 대학 박람회가 오는 26일과 27일 이틀간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광주시와 전남도, 시도교육청, KBC 광주방송 등이 주최하는 이번 대학 박람회는 지역대학과 한전 등 공공기관 40여 곳이 참여해 지역대학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지역 인재들의 진학과 진로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지역대학과 기업들의 홍보, 대학 입시에 대한 강연, 그리고 이정선 시 교육감과 박준영 재심 전문 변호사 등의 토크 콘서트도 진행됩니다. 제10회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특별전이 시립미술관 본관 제1, 2 전시실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생태 미술 프로젝트를 주제로 한 특별전은 자연, 도시, 인간 생태 속 새로운 공존을 제시한다는 의도로 마련됐으며 1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전시는 올해 연말까지 이어지며 전시실을 찾은 관람객들은 이동장이나 유모차에 반려동물을 태우고 함께 관람할 수 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상익 한평군수의 구속기소를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전투비행장 강행 이상익 파면투쟁본부는 오늘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뇌물수수 혐의를 김영란법으로 적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이상익 군수를 즉각 구속 기소할 것을 검찰에 촉구했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 2021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1,000만 원 상당의 맞춤 양복 5벌을 지역 건설업체 측으로부터 받은 혐의로 지난해 말 검찰에 송치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정인화 시장의 핵심 공약인 이순신 철동상 재추진 의사를 또다시 드러내면서 시의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에 나타난 이순신 장군이란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고 관광 랜드마크 방안에 대한 토론을 펼치면서 이순신 철동상 사업 당위성을 확보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또다시 드러냈습니다. 철동상 용역비를 2차례나 삭감한 광양시 의회는 정 시장이 현실성이 부족하고 시대착오적인 철동상에 집착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비판했습니다.